이번 시간에는 철도노조의 규약에 대해서 대의원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약을 특별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치 규범입니다.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 그리고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준칙인데요. 노조에 있어서는 헌법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의 제정과 개정을 총회에서 하도록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국민이 하듯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규약은 조직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조가 보다 민주화될수록 그에 따른 규약을 가지게 되고 철도노조의 규약도 노조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규약에서 1조 명칭에 관해서 잠깐 얘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가 2015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명칭의 변화가 있었나요? 네, 명칭의 변화는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노동조합의 명칭 개정 사항은 철도노조의 약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철로라고 부르던 그 이름을 철도노조로서 정확히 약칭을 정했고요. 철도공사의 과반수 노조로서 대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공사에도 철도노조를 부를 것을 공문으로 보냈고 이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전철로 등으로 부르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대의원이라면 공식 명칭인 철도노조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철도노조를 사용해서 우리 노조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규약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노동조합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 노동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신임 위원장님, 수석 부위원장님,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철도노조 규약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도노조 위원장 박인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철도노조 29대 활동을 같이 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29대 철도노조를 힘차고 보람찬 활동으로 함께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대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화면이 좋으셔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선거 이후에 집행부 구성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시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기존의 간부들이 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게 좀 현실이고요. 그리고 전임 간부로 올라오게 되면 임금 보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간부들이 좀 전임 활동을 좀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지금 계속 선임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3분의 2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 지금 선임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더 훌륭하신 분들을 좀 선임하려고 백방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 29대 집행부의 인선의 특징이라면 저와 비슷한 연배거나 저보다 조금 더 다만 몇 살이라도 어린 나이가 좀 적으신 간부님들을 모시려고 묻어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집행부가 세대교체 징검다리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집행부가 되려면 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준 걸로 알겠습니다. 네, 대의원들에게 위원장님을 세 가지 단어로 소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세 가지 단어를 선정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척 어려운 질문인데요. 세 가지 단어를 굳이 꼽자면 첫 번째로는 15년 해고 생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찬우 아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붕어 낚시입니다. 15년 해고 생활은 제가 2003년에 해고되고 2018년에 복직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해고 생활을 했었는데 제 인생에서 어찌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찬우 아빠는 저희 애가 중학교 1학년에 이번에 입학했는데 곧 있으면 사춘기가 될 건데 이 녀석과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지 항상 걱정이라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제 취미가 붕어 낚시입니다. 지금 한참 낚시를 다녀야 되는데 손이 아주 무척 근질근질거리고 있지만 꾹 참고 위원장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낚시 노동조합 행사로 사심 행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과 함께 철도노조 규약의 1장에서부터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장 내용들 보면 규약에 이제 목적과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규약을 처음 보면 다 좋은 내용 써놨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사업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막연하게 다 좋은 일들만 나열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노조 규약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좀 차이점들이 드러납니다. 우선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정의에 따라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노동조합에서 규약의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지위 향상에 대한 부분은 한국노총 사업장과 좀 차이를 가집니다. 한국노총 사업장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규약이 30.5% 정도, 민주노총 사업장은 71%가 이 규약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봤을 때도 노동조합의 지향의 차이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시간 개선에 대한 경우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 단위사업장의 규약상 차지하는 비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민주노총 가입돼 있는 노조의 경우는 25% 정도가 노동시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한국노총은 7.2%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또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 산업공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차이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연구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노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규약에서 목적과 사업을 보면 그 노동조합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조 목적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목적. 조합은 선업 및 강령을 관철하여 철도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공공철도 건설 및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5조를 보면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사업과 노동자 민중의 연대 사업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규약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철도 노동조합의 지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규약과 사업들이 실제로 우리 노조가 가야 될 바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장 조직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규약 중에 조직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자격, 노조의 가입 절차, 탈퇴, 자격 상실 등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 자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또 반대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구체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해야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헌법적 권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7조를 볼 텐데요.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이 철도공사 정규직도 있고 그 밖에 또 자회사 동지들도 계십니다. 조합원들도 계시고 그런 점에서 7조를 보면 철도 노조의 가입 대상이 상당히 포괄적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포괄적인 가입 대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구성원의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적인 조직이니까 그렇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 노동조합이 산업, 기업, 공장, 직종, 종업원의 종류 등 노동자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집단을 조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고요. 조직 형태의 결정에 속한 조합의 자치에 좀 맡겨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중에 제일 철도 노동조합에서 가입 자격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것은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비정규직 또는 자회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저희들 바로 옆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더 이상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중에 철도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상시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현재 같은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의 가입 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철도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저희들의 좀 의사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동자는 하나다. 그리고 자회사 노동자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울타리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녹여있는 규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8조 1항은 조합원 가입에 대한 조항입니다. 유니온 샵 규정이 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는 신입사원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도록 철도공사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유니온샵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예전엔 많았으나 요즘은 많이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단협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고요. 노동조합의 가입은. 더불어 철도노조가 과반수 노조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타 노조와 달리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바로 노조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법적 권리를 보호받듯이 철도공사에 입사한 노동자라면 철도노조에 가입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규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조의 규약이 바뀌면 노조가 바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규약이 많이 개정되었는데 1장에 3장 살펴보는 조합원의 권리 부분에서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약이 작년 말에 아주 눈에 띄게 좀 변한 모습이 한 두 가지 방향 속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 내 민주주의 강화 및 세대 교체를 촉진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부 역량 강화 및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는 방향에서 규약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제15조 권리와 의무에서 조합원의 교육 참여 의무와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약에 이번에 개정을 했었죠, 작년에. 이에 따라서 선출된 간부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방본부 본부장, 지부장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 즉 당선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부장 자격이 박탈되나요? 궁금합니다. 예, 규약상 그렇습니다. 규약상 그렇고요. 올해 첫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됐죠. 지부장 및 전임 간부 교육은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부장님들이 이 교육을 의무 교육을 이수를 하셨습니다. 1% 정도가 불가피하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하지만 이번 정기선거 이후에 지금 현재 지부장을 뽑지 못한 소속에서 계속 지부장이 선출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다시 또 모아서 6, 7월경에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규약을 저희 스스로 지키는 그런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울기관차 지부장님께서는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일주일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되셨으니까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표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에게 조합원이란?
어떤 걸까요?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에게 뭐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박인호에게 조합원들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해고생활 15년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삶과 또는 저희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게 바로 철도 노동자 우리 조합원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아마 살아왔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철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철도 해고자에 대한 의리를 너무나도 잘 지켜주신 조합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철도 노동자, 우리 조합원들은 고마운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합원도 사실은 많은 해고 동지들이 계셨지만 앞서서 이제 열심히 싸운 동지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되게 우유가 위험해지고 같이 어려워진다는 마음들을 가져서 한 몸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답변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더욱 힘찬 철도 노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